절대 혼자서 괜찮다고 넘기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뇌를 조용히 망가뜨리는 시작입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3천여 명을 8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6개월 이상 이어진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2.3배 빨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 절반 이상이 가족과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뇌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아무와도 마음을 나누지 못한 날, 배우자와 같은 식탁에 앉았는데 입에서 나온 말이 밥 먹어 약 먹었어 뿐인 날, 자녀에게 전화하고 싶었는데 괜히 패 끼칠까봐 참은 날, 이런 날이 일주일에 3번 이상이시라면 오늘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혈압, 당뇨, 치매는 무서워하시면서 정작 가장 가까이에서 몸을 갉아먹고 있는 한 가지를 놓치고 계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우리 건강은 뒤로 했고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도 독립하고 직장도 떠나고 나니 하루가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이 단순한 심심함이 아니라 뇌와 심장과 혈관을 흔드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로움이 왜 혈압과 수면과 기억력까지 망가뜨리는지 그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60세 이후 관계가 조용히 무너지는 4가지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돈 한 푼 안 들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연결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우리 장 건강과 호흡법이 외로움의 악순환을 끊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몇 분이나 하고 계십니까? 30분 이상이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안 되신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앞으로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외로움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문제다. 성격이 약한 사람이나 느끼는 거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참아라. 대수롭지 않다. 의연하게 살아라. 그런데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외 한 공중보건 연구기관은 사회적 단절이 조기 사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담배 15개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담배는 줄이려 하시면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것이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지나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경보장치가 있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면 경보기가 울리듯 뇌가 위험을 감지하면 몸 전체를 긴장 상태로 바꿉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혈압은 올라가고 근육은 단단해집니다. 이것은 원래 위급할 때 몸을 지키기 위한 반응입니다. 문제는 외로움이 뇌에게 위험 신호로 잡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혼자 살아남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수만 년 전부터 무리지어 살았습니다. 그 기억이 뇌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눌 사람과 멀어졌다고 느끼면 뇌는 지금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코르티솔이라는 긴장 물질이 계속 나옵니다. 잠깐 코르티솔이 뭔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비상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험할 때 잠깐 쓰면 힘이 나지만 24시간 내내 나오면 몸이 탈이 납니다. 이걸 집안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일러는 추울 때 잠깐 강하게 돌아가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한여름에도 24시간 최고 온도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배관이 상하고 벽에 금이 가고 전기세가 폭발합니다. 외로움이 오래 지속된 몸도 비슷합니다. 긴장이 풀리지 않으니 혈관은 뻣뻣해지고 혈압은 안정되지 않으며 잠들어도 깊이 못 잡니다. 국내 한 보건연구기관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60대 이상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 고혈압 유병률이 1.6배, 수면장애 발생률이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분 중 2분 이상이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몸 안에 작은 불씨 같은 것이 꺼지지 않고 남습니다.
겉으로 열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몸속에서는 미세한 염증 반응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만성 염증은 혈관과 뇌 건강에 부담을 주고 면역 기능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해외의 한 노화 전문 연구센터는 외로움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이 장기적으로 만성 염증과 면역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인데요. 외로움은 뇌뿐 아니라 우리 장까지 흔듭니다. 요즘 연구에서 장과 뇌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뇌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은 뇌의 두 번째 사령부 같은 곳입니다. 장에 사는 미생물이 건강하면 뇌에도 안정 신호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 한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어르신일수록 장내 유익균 비율이 낮고 염증 관련 물질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로움이 장 속 환경까지 나쁘게 만드는 셈입니다. 그러면 소화도 안 되고 기분도 안 좋고 잠도 잘 안 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이 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장을 거쳐서 다시 뇌를 공격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허전한 상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뇌는 위협을 느끼고 코르티솔이 계속 나오고 혈압은 흔들리고 잠은 얕아지고 면역은 떨어지고 장내 환경까지 무너집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최근 한 달간 이런 증상이 있으셨습니까? 밤에 자꾸 깨신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별일 아닌데 가슴이 답답하다. 이름이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 이 5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하신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쌓이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자, 지금까지 외로움이 왜 뇌와 몸에 위험한지 그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긴장 반응이 꺼지지 않아 혈압, 수면, 면역, 장 건강, 기억력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죠? 다음은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 관계가 왜 조용히 무너지는지 그 4가지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싸우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멀어짐은 큰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쌓여서 시작됩니다. 첫째는 은퇴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하루의 리듬과 사회적 접촉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동료와 인사라도 나눴고 누군가 우리 역할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것이 모두 없어지면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움츠러듭니다. 둘째는 빈집입니다. 자녀가 독립하면 기특하지만 집안의 소리와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부부는 오히려 더 말이 줄어듭니다. 셋째는 대화의 소멸입니다. 오래 산 부부는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땠어? 같은 질문이 사라지고 약 먹었어. 병원 몇 시야 같은 생활 지시만 남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더라고요. 관계가 실무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넷째는 자존심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솔직히 말하기보다 무뚝뚝함으로 가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는 크게 싸우지 않으면서도 깊이 멀어집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의 마음에 출입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배우자와 하루에 진심이 담긴 대화를 몇 분이나 하고 계십니까? 10분 이상이시면 괜찮습니다. 5분도 안 되신다면 관계의 온도가 이미 많이 내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8세에 은퇴한 남성분이었는데 부산에서 오랫동안 기계 설비 일을 하셨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조용히 살고 계셨고 겉으로는 평범한 노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머리가 멍하고 잠도 자꾸 깨고 혈압 수치가 들쭉날쭉합니다. 알고 보니 은퇴 후 사람 만나는 일이 거의 사라졌고 아내와 하루 대화가 10문장을 넘지 않았습니다. 반찬 뭐야? 리모컨 어디 있어? 같은 생활 말뿐이었습니다. 이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사는데도 내가 집안에서 점점 없어지는 기분입니다. 혼자 사는 분이 아니었는데 정서적으로는 이미 오래 혼자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살고 있는데도 나만 조용히 사라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그것은 성격 탓이 아닙니다. 관계의 온도가 내려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은퇴, 빈집, 대화 소멸, 자존심. 이 네 가지가 우리 세대의 관계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경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따뜻하게 회복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눈을 마주치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때 사람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서도 실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면 뇌는 나는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긴장을 높이던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편안함과 유대감에 관련된 반응이 살아납니다. 쉽게 말하면 따뜻한 연결은 몸의 경보기를 끄는 스위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손길의 힘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보다 먼저 몸이 안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손을 잡는 것, 어깨를 살짝 두드리는 것, 등을 한번 쓸어주는 것.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의 긴장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놀라서 울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명이 아닙니다. 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 몸은 여전히 안전한 접촉을 통해 안정을 느낍니다. 국내 한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연구에서도 따뜻한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혈압과 심박수가 더 안정적이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억지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신뢰하는 가족 사이의 자연스러운 손길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저녁 설거지를 끝낸 뒤 어깨를 톡 두드리며 오늘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 딸이 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꼭 잡는 것, 돈 한 푼 안 듭니다. 10초면 됩니다. 다음은 눈맞춤과 대화의 힘입니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뇌는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합니다. 표정을 읽고 감정을 정리하고 기억과 연결합니다. 다시 말해 대화는 우리 뇌를 살리는 운동입니다. 특히 눈을 마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한 신경과학 연구센터에 따르면 눈맞춤은 뇌가 관계 신호를 처리하도록 돕는 강력한 단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하면서도 진짜로 듣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응 하고 넘기고 상대 말이 끝나기 전에 조언부터 합니다. 그러면 뇌는 연결감을 얻지 못합니다. 진짜 경청은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랬구나. 속상하셨겠네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우리 마음이 이해받았다고 느끼면 긴장이 크게 낮아집니다. 자, 여기까지 연결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실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생활이 되지 않으면 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5가지 습관을 권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처음 3가지는 관계 습관이고 나머지 2가지는 우리 몸을 직접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첫째, 아침 한마디입니다. 아침에 얼굴을 보자마자 날씨 이야기부터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잘 잤어요? 오늘 몸은 어때요? 어젯밤보다 마음은 좀 괜찮아요? 이 3문장 중 하나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태를 묻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 한마디가 뇌에게 오늘도 나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출발 신호가 됩니다. 어제 하루가 조용했어도 오늘 아침에 누군가 우리 안부를 물으면 뇌는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10초도 안 걸립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자녀에게 아침마다 짧은 문자 하나 보내보십시오. 오늘 하늘 맑다. 아침에 콩밥 해 먹었다. 이렇게 한 줄이면 됩니다.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보내는 행위 자체가 연결의 시작입니다. 둘째, 저녁 10분 대화입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딱 10분만 서로 이야기합니다. 주제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하나, 불편했던 일 하나, 내일 기대되는 일 하나. 이 3가지 중 1가지씩만 말해도 10분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상대 말을 절대 끊지 마십시오. 조언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루 10분이 부담스러우십니까? 텔레비전 뉴스 한 꼭지가 7분입니다. 뉴스 한 꼭지 대신 배우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혈압약 한 알보다 더 깊은 곳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나란히 걷기입니다.
나란히 걷는 것은 대화의 압박이 적어서 오히려 말이 더 잘 열립니다. 쑥스러운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폭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번 15분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운동복도 필요 없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동네 복지관 걷기 모임을 알아보십시오. 이제 4번째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호흡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외로움이 지속되면 코르티솔이 계속 나와서 몸이 긴장 상태에 머문다고요. 그 긴장을 직접 끄는 스위치가 바로 깊은 호흡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 다음 8초 동안 입으로 후하고 천천히 내뱉으세요. 이것을 4대8 호흡이라고 합니다. 4초 들이마시고 8초 내뱉고, 이것을 하루에 3번, 한 번에 5번만 반복하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 먹고 난 뒤, 잠자기 전에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내쉬는 숨을 길게 하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코르티솔은 엑셀이고 호흡은 브레이크입니다. 외로움 때문에 엑셀이 밟힌 상태를 호흡으로 직접 풀어줄 수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서 60대 이상 어르신이 이 호흡법을 하루 3번, 2주간 실천했더니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주관적 불안 점수가 37%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의자 하나면 됩니다. 5번째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장을 돌보는 것입니다. 아까 외로움이 장내 환경을 무너뜨린다고 말씀드렸죠? 그 무너진 장을 다시 살려주면 뇌도 안정을 되찾기 쉬워집니다. 방법이 어렵냐고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한식에 답이 있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막걸리.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늘 드시던 발효식품입니다. 이 발효식품 속에 유익균이 풍부합니다. 이 유익균이 장에 살면서 뇌에 안정 신호를 보냅니다. 국내 한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신 60대 이상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 관련 점수가 낮고 수면의 질이 더 좋았습니다. 매일 김치 한 접시, 된장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히 비싼 것 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어온 음식 그대로가 최고의 장 건강식품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하나 더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식물을 하나 키워보십시오. 작은 화분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자라는 것을 보면 돌봄의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해외 한 심리학 연구센터에서도 반려식물을 돌보는 어르신이 외로움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의 상태를 묻는 한마디. 둘째, 저녁 10분 방해 없는 대화. 셋째, 일주일에 3번 나란히 15분 걷기. 넷째, 4대8 호흡법 하루 3번. 다섯째, 발효식품 매일 한 접시. 이 5가지는 각각 따로 좋은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더 강합니다. 아침에 연결되고 저녁에 마음을 정리하고 중간중간 함께 걸으면서 호흡으로 긴장을 풀고 발효식품으로 장을 돌보면 하루 전체가 고립 대신 연결의 구조로 바뀝니다. 자녀분들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실 때 가장 안 괜찮으실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자존심과 함께 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외롭지 않아? 라고 묻기보다 요즘 제일 조용한 시간이 언제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으시면 빈칸이 보입니다. 30분 통화 한 번보다 3분 안부 전화가 매일 오는 것이 훨씬 안정감을 줍니다. 손주의 사진 한 장, 짧은 영상 통화 한 번이 어르신 뇌에는 강한 자극이 됩니다. 부모님은 도움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연결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오래 지속되면 뇌의 경보장치가 꺼지지 않아 혈압, 수면, 면역, 장 건강, 기억력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60세 이후 관계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은퇴, 빈집, 대화 소멸, 자존심. 이 4가지 경로로 부부와 가족은 싸우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연결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서적 연결은 보호막이 됩니다.
손길, 눈맞춤, 진심 어린 대화는 뇌에게 안전 신호를 보내고 몸의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 한마디, 저녁 10분 대화, 함께 걷기, 4대8 호흡법, 발효식품 한 접시. 이 5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하루의 정서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외로움은 숨길수록 깊어지고 연결은 시작할수록 살아납니다.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속으로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남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 속에는 2가지 바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래 살고 싶다는 것, 다른 하나는 품위 있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품위는 돈으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우리 이름이 다정하게 불리는 삶 속에서 지켜집니다. 이 나이에 무슨 관계야? 이제 와서 뭘 봐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연결은 늦게 시작해도 분명히 효과를 냅니다. 기억하십시오. 뇌를 살리는 것은 단지 약이 아니라 누군가와 다시 이어지려는 따뜻한 의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장 먼저 손을 잡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셨습니까? 배우자일 수도 있고, 멀어진 자녀일 수도 있고, 한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미루지 마십시오. 먼저 전화 한 통 해보십시오. 잘 지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혈압을 낮추고 잠을 깊게 하고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 주변에 비슷한 외로움을 겪고 계신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